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브라운 편입에서 2월부터 시험 볼 때까지 입시를 했었던 이수민이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먼저 최종 결과는 이제 2023년도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편입을 했고요. 홍익대학교 포함해서 총 5곳을 합격했습니다. 1차 기준으로는 숭실대랑 동국대, 숙명여대까지는 1차를 붙고 최종적으로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학원에 오기 전까지는 영어 공부 경험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예체능 입시를 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는 그때 당시 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응시도 하지 않았었고 공인 영어 성적도 없는 상태였어요. 예대에 진학해서 실용댄스과를 졸업했고요. 편입을 하게 되어서 학점은행제로 학사 편입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면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춤을 잘 추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내가 과연 춤을 진로로 삼아서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편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학원을 알아보다가 브라운 편입에 오게 되었습니다. 편입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학원은 2월부터 다녔었는데 저는 12월부터 학점은행제를 진행을 했었고요. 2월에 브라운 편입에 들어와서 이재양 관리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동시에 바로 독학사 1단계를 2월에 세 과목을 취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문법이나 단어들도 완전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저한테는 엄청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우면서 독학사 1단계까지 취득하는 게 그때 당시에 엄청 버겁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취득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격증으로 따지자면 4월에 CS 리더스 자격증을 땄고 5월에는 매경 테스트를 땄어요.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아예 노베이스 상태로 시작하는데 자격증 공부까지 해야 된다는 게 엄청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거든요. 다행히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6월부터 8월까지는 브라운에서 진행하는 인텐시브 코스 뭐 데스캠프라든지 여름 수업들 특강 같은 걸 들으면서 보냈었고요. 이때 6월부터 저는 이제 남들을 따라잡으려고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배웠던 진도들이 너무 밀려 있기도 했었고 따라가는 게 버겁기도 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따라잡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하이스트반 수강하면서 시험 대비를 본격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2월에 저는 학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어는 흰책, 빨간책, 검은책, 물리적중, 추석어휘, 뭐 기출단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진행을 했고요. 한 권이 끝날 때마다 그 다음 권을 들어갈 때 그 전 책들도 같이 회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회독을 안 하면 결국에는 다시 까먹고 또 외워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자주 내가 완벽히 외우지 않더라도 한 번은 훑고 넘어가는 식으로 계속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속도는 그냥 무난하게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단어 공부 시간을 따졌을 때 3월부터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단어 오름을 수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단어 외우는 시간을 내가 개인적으로 갖지 않더라도 단어 오름 시간을 통해서 확보를 했었고 이제 이동 시간에는 검은 책이나 빨간 책을 볼 때 계속 봐도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조그만 단어장을 만들어서 집에서 올 때 갈 때나 식사하러 나갔다 올 때는 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문법을 말씀드리면 2월에는 이제 그 백지 테스트라고 다들 아실 텐데 하면서 이제 재현 쌤이 필기를 해주셨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처음 익히는 과정을 했었고 사실 그 이후로 3, 4월이나 5, 6월 때는 제가 자격증 공부에 좀 집중을 한 것도 있었고 사실 문법에 좀 많이 소홀히 했었던 점이 있었어요. 물론 수업이 끝나고 나서 간단한 복습이라던가 저는 재현쌤 노예였었는데 당시에 해석의 정석을 과제로 내주셨었어요. 해석의 정석에서 문법들을 위주로 많이 다루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단계를 거쳤었고 7, 8월에도 수업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1200제 특강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가을쯤까지도 문법이 기본이 안 잡혀 있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문법에 대한 불안함이 많았고 항상 BET 보면 문법 다 틀리고 맨날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9월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각심이 느껴져가지고 수업을 듣고 재현 쌤이 진행하시는 편보랑 마라톤 특강을 아마 여름에 진행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재현쌤이 마라톤 특강 암기를 과제로 내주셨어서 마라톤 특강 회독을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기출문제도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는 9월부터였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똑같이 나오는 그런 반복되는 문법들을 이제 외워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11월까지 진행을 했고 12월에는 성원쌤이 학교별 그 문법 기출 특강을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각 학교별로 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험장이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마라톤 특강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논리를 말씀드리자면 2월에 들어왔을 때는 논리를 하지 않았었고 아마 3월부터 시작을 했었을 텐데 논리를 수업만 들었고 간단한 복습을 하긴 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뭐 논리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었어요. 작년에 이제 종현쌤이 이것이 논리다라는 특강을 진행하셨었는데 이걸 들으면서 논리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독해랑 어떤 점이 다른지 종현쌤이 말씀하시는 공식을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서 5월, 6월은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 8월도 마찬가지로 수업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논리다를 회독을 해야지라고 공부를 했는데 많이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한번 이것이 논리다 펼쳐보고 간단하게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기출 문제에서 논리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사실 문법 못지않게 논리 문제도 저도 엄청 틀렸었기 때문에 봐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서 기출 분석에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뭐 논리 공부를 따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기출 문제 분석을 계속하면서 정리를 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구문이다를 처음 배웠었어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2월에도 종현쌤 수업을 들을 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 이제 질문을 많이 하던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종현쌤한테 질문해 본 적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냥 모르겠으면 그 영상을 계속 반복을 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아 그래 뭐 다음에 또 나오겠지라는 식으로 막 너무 내가 모른다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 하면서 일단은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이랑 5, 6월 때도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종현쌤이 문제나 그런 지문에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를 위주로 복습을 하려고 했었고 해석의 정석은 문법도 많이 다루지만 문장 구조 파악이라던가 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정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필수는 아니고요. 저는 재현쌤이 과제로 내주셔서 했었었는데 도움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7, 8월에는 독해에서 많은 유형들이 나오는데 7, 8월 전까지는 그냥 테마를 나누지 않고 아 그냥 독해 문제구나 뭐 빈칸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만 생각해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었으면 이제 7, 8월부터는 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지 빨리 풀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풀어야지 바로 포인트가 보이는구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유형별로 보려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 기출을 풀면서 이제 기출을 풀 때는 대부분 독해 문제니까 그 전보다 이제 독해 문제를 푸는 양이 훨씬 늘었고요. 그러면서 독해를 푸는 방법이 서서히 익혀 나갔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도 이제 세미고를 들었었는데 그 시간대에 나와서 듣지는 못했어요. 학원에 와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세미고를 매일 풀었었는데 매일 독해 문제라든지 논리 문제들을 몇 문제씩 푸는 거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한 5월, 6월쯤에 자격증을 다 따놓고 다시 진도를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멀리 진도가 나가 있는 느낌이었고 내가 자격증을 한 번에 붙었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좀 나태해졌던 게 있었어요. 딱 마침 7월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일주일 내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누워만 있는데 너무 좋다. 계속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니까 딱 여름에는 많이 풀렸었던 것 같아요. 진도 따라잡는 것도 해야 되는데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내가 너무 오늘 공부하기 싫고 막 아프고 이래도 단어오름은 들었었거든요. 단어오름 이제 평일 맨날 저녁마다 하니까
좀 성원쌤이랑 친해지면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고민도 별로 털어놓은 적도 없었는데 한번 성원쌤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가끔씩, 매일이 절대 아니고 완전 가끔씩 성원쌤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좀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 멘탈 관리라고 한다면은 저는 집을 여기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집을 갈 때마다 매일 울었었던 것 같아요. 봄부터 겨울까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버텼었던 거는 내가 이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지금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쨌든 나는 그 전에 했던 거를 뭐 아예 포기했다고 할 순 없지만 아예 진로의 방향을 틀어서 이거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뭐 주변의 시선들도 있고 내가 막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끝마쳐야 된다. 끝마치려면 어쨌든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도 아, 해야지 뭐 이거 아니면 나 안 돼. 이 마음으로 계속 버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 8월에는 많이 힘들었었는데 9월이 되면서 날씨도 추워지고 이러니까 진짜 시험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와, 나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9월부터는 각성한 상태로 좀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멘탈 관리라고 할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버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BET 성적이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날 컨디션 따라도 다르고 시험 볼 때마다 너무 긴장을 했었어서 사실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아, 뭐 내일 풀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그냥 흘러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BET 못 보면 그 날 기분 안 좋을 수 있지만 뭐 다음 달에 잘 보면 되고 공부하면 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